제가 탄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술을 방산 기술 같은데 발표를 하면 제 페이스북에 하나 같은데도 광고를 내고, 국정원에서도 광고를 내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 있고 방산 기술에서 딱 나타나고, 또 대기업에서 나타나더라고. 대기업도 이제 광고를 내죠.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한 5천 명이 회원이 최대인데 아마 그에 근접하게 다 있습니다. 댓글도 엄청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 그림도 그리고 무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음악은 페이스북에 제가 지적재산과 관련해서 못 올려놨습니다. 커버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좀 널널한데, 그 다음에 기술,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도 기술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고 댓글로도 나와있고, 그래서 그 기술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탄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탄두의 그 장약 부분, 탄두를 밀어내는 장약 부분에 있어서 전체 탄을 구성하는 장약을 방향이 폭발해 갖고 나가잖아요. 이 장약의 가루를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가장 큰 것도 그렇죠, 열에 의해서 타야 됩니다.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강한 폭발력이, 강한 용합 에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국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을 따라서 모든 폭탄이 이제 폭약이 터지잖아요. 그 가루를, 폭탄이 터지는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강한 용합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됩니다. 수소산소 캡슐이다. 그럼 수소산소 캡슐을 넣고 보다 고온을 원할 때는 산소 캡슐을 좀 더 많이 넣어줍니다. 그럼 이 두 개 수소산소 결합하면 브라운가스가 되어버립니다. 브라운가스는 굉장히 높은 고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분말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럼 이게 충분히 우라늄 분말을 태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강한 폭발력이라는, 이게 이 분말을 그렇죠, 장약에도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수소산소 캡슐, 우라늄 분말을 넣어주면, 장약 부분에 넣어주면 훨씬 탄두가 멀리 사정거리가 나와, 파괴력도 극대화됩니다. 이 기술이 이제 한국의 고성능탄 K100인가 여기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의 고성능탄의 부분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하셨는데 이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이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을 알지 못하는데 제 기술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술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두의 모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탄두가 뒤에 이제 오목하게 파셨잖아요. 오목하게 파셨는데, 오목하게 판 부분을 여러 군데로 해서 파면은 이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받습니다. 한 군데 이제 그 탄두를 성형하기가 좀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약간 물론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거 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옆에 양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좀 오목하게 들어간 여러 군데를 파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유압식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를 말씀을, 유압식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유압식이 이제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브레이크 액상이 이렇게 판을 밀어내잖아요. 밀어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로 해서 디스크를 꽉 잡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밀어내는 판 부분에 오목하게 파주면은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세모나 모양과 형태는 뭐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할 일이죠. 파주면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푸시를 할 수 있다.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이게 뭐 중공업 장비래, 중장비, 건설 장비, 뭐 각종 모든 유압이, 현대 산업에 있어서 유압식은 굉장히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어디에 쓰였든지 동일한 기술이 쓰였으면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탄두의 옆을 살짝 홈을 좀 파주면, 홈을 파주는데
뒷부분 탄두의 옆에 홈을 파줍니다. 일자로 파주는데 뒷부분을 좀 더 넓게 파줍니다. 뒷부분을 좀 더 넓게 파주면은 공기의 저항이 거기에 이렇게 스치면서 뒷부분으로 그렇죠. 뒷부분을 넓게 파주면 뒷부분도 확 빠져나가는 이 기술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제가 KGGB 했을 때 공기를 그 고공에서 이렇게 낙하시키잖아요. KGGB 키트 달아서 재래식 폭탄에다. 그러면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환풍기식으로 환풍기 아시죠? 화장실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뒤로 공기를 빨아들여갖고 뒤로 내밀잖아요. 내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비행기 프로펠러는 앞에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키트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피토관처럼은 아닌데 공기를 빨아들이기가 쉽게 안에는 코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람이 저항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미끄러지지 들어와서 환풍 방식으로 뒤에 이제 스크류 같은 거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서 뒤로 바람을 뿜어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펠러 사이즈는 뭐 딱 맞추자. 굉장히 작아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키트를 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싼 키트를 모든 재래식 폭탄에 싼 키트를 달 수 있고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백 조분의 수천 조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서 그것을 간점을 좌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하고 그래서 1cm 단위로 상공 또는 지하 또는 바다로 1cm 단위로 해가지고 그 지점을 또다시 가로 세로로 나눠서 좌표로 표시해서 이 방식으로 GPS를 대신한 좌표 표시 방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하는 이것은 뭐 모든 전투기나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어떤 차량, 그다음에 어떤 공간 안에서 일하는 로봇들, 그다음에 모든 군사용 기술, 모든 군사용 미사일이라든지 A사례 이런 데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포탄, 대공 뭐 화기 이런 것들도 좌표 방식으로 적기를 추적해서 적기가 이렇게 속도 시간을 계산하고 미리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좌표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 키트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탄두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탄두의 이 부분이 뒷부분의 탄두의 뒷부분에 있어서 홈을 여러 군데 판 기술 구조와 이 앞부분에 이 탄두의 옆부분에 홈을 안쪽으로 홈을 파주는데 길다랗게 뒷부분이 더 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기의 저항이 앞으로 딱 탄두가 나갈 때 공기의 저항이 뒤로 이렇게 나가면 뒷부분으로 인해서 강하게 밀어주는 공기가 밀어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 부분도 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장약이 폭발할 때 안에 스크류 나사식으로 하면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나사인데 이게 나사잖아요. 볼트 나사. 이 부분은 이렇게 회전 간격이 균등하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식에 이렇게 회전 간격을 스크류식으로 해가지고 넓고 중간 촘촘히 이렇게 뭐 속고보드 같은 데도 잘 들어간다고 모든 이런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또 홈 자체에다가 이런 스크류 모양을 홈을 파서 넣어주면은 약간 이렇게 내구성에 지장이 없을 만큼 그로 인해서 뭐 탄두가 쪼개진다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구성에 지장이 없게 만큼 살짝 홈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회전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회전 모양을 이 탄두의 뒷부분에 넣어주면은 강하게 앞으로 더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 지적재산권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앞부분 탄두의 앞부분을 약간 거기도 살짝 홈을 살짝 파주면 되는데 그 목적탄을 따라서 탄의 이게 목적에 따라서 탄두의 앞부분에 살짝 내구성에 지장이 없을 만큼 회전 현상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에다가 일자를 파주듯이 탄두의 앞부분에도 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이 쪼개질 수 있으니까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만 뭐 탄의 종류를 따라서 일자 홈을 이와 같이
파주시면 탄두 앞부분에도 그쪽에도 파고드는 관통력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닿는 부분, 그 부분 일정 구간은 굉장히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홈을 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폭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폭탄이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쏘잖아요. 미사일 같은 거 쏘면 이제 그 일정 거리를 초음속 미사일 효과를 내기 위해서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쏘면은 토마호크 같은 거 쏘면 일정 구간까지 갔다가 상공으로 올라차가지고 KGGB도 그런 방식이에요. 상공으로 솟구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으로 솟구칠 때 부스터를 하나 장약처럼 폭발하는 하는 것을 로켓 2단 3단 이렇게 2단 3단 이렇게 하듯이 목표 지점에 가서 높이로 상공으로 쳐가지고 툭 떨어질 때 밑으로 고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장약 부분을 하나 더 줘라. 부스터하고는 따로 장약 부분으로 해서 로켓 2단 3단 분리하듯이 장약 부분처럼 폭발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토마호크 같은 것들도 그까지는 순항 미사일로 갔다가 극초음속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켓 2단 3단처럼 이 폭발하는 부분을 2단계에 걸쳐서 한 번 장약 폭발해주고 두 번 폭발하고 그 근처에 갈수록 속도로 이제 상대방 목표물과 가까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폭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기술도 제 지적재산권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에 그 좀 진흙탕 같은데 폭탄이 다시 재폭발할 수, 그 근처 가서 다시 그 안에 이제 탄두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재폭발해가지고 파편을 사방에 비산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통 후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목표 지점에 가서 사방으로 비산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 부분도 포탄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그 근처 가서 거기에서 장약이 폭발해서 속도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포탄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이 됩니다. 목표 지점에 다가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서 다시 폭발을 일으켜서 목표 지점에서 강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장갑차가 됐든 탱크 다 뚫리는 거죠. 지하기지 같은 것들도, 지하기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폭발하는 구조. 그래서 탄두를 밀어내는 구조가 로켓 2단, 3단 로켓처럼 해서 다시 한번 목표 지점에서 두 번에 걸쳐서 폭발을 이렇게 장약 폭발처럼 밀어내는 식으로 힘내면 극초음속, 일단 미사일 경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효과를 낼 수 있다. 포탄의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포탄으로서 그 근처를 살상력을 높일 수 있다. 탄알의 경우에도 그렇죠. 탄알의 경우에도 재폭발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안에를 뚫고 뭐 장갑차든 탱크 전차든 다 앞으로는 전차나 장갑차 함정이 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철갑탄처럼 만들어서 하늘에서 비행체에서 쏘면은 함정 같은 거 다 작살나고 밑에 기갑 전력들은 다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비싼데 한번 만들 때 탱크가 뭐 나라별로 좀 틀립니다. 뭐 기준에서 한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80억, 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탄환 하나가 탄환 여러 발로 딱 빵꾸 이렇게 장갑차 뚫어버리면 4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 뚫어버리면 그렇죠. 이걸 만들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서는 이제 점차 지상 이런 그 무기들이 의미가 없이 비행체 중심으로 이런 탄두를 막아내는데 급할 수도 있다. 비행체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좀 맞추기가 힘든데 지상 어떤 무기들 이런 장갑차나 전차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뚫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탄환 하나에 뚫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에 사람 갖고 다니면서 쏘는 미사일, 휴대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쉽게 뚫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격 대비해서 RPG인가요? RPG 그런 기술도 있죠. RPG에 대전차 하기지 않습니까? RPG가.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모든 전차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